터틀비치가 아주 재미있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내놨습니다. 스텔스 프로입니다. 지난 4월 출시된 터틀비치의 플래그십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고요. 제품은 크게 엑스박스, PS 버전으로 나뉘는데 국내에는 4PS, PS 버전만 출시됐어요. 그러나 이번 장치도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PC, 맥 전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 안 하는데 터틀비치는 이 스텔스 프로에 대해서 새로운 무선의 왕이 등장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킹, 왕, 짱. 굉장히 용감한 거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두 번째로 만나는 터틀비치 헤드셋입니다. 진심으로 궁금했던 제품이기도 했어요. 지난번 제가 다뤘던 스텔스 700 젠2 맥스 이하 702라고 부르겠습니다. 702가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터틀비치의 최고급 모델은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스텔스 프로의 이 제품 특징도 흥미로웠고요. 흥미로웠던 제품 특징 뭐였을까요? 먼저 사양입니다. 50mm 나노클리어 네오디뮴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702와 드라이버 크기는 같은데 당연히 세부 사양은 이 녀석이 더 높습니다. 제품 외형, 설계 구조도 많이 다르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4개의 내장 마이크를 포함하고 있고 최대 25dB의 소음을 감쇄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게이밍 헤드셋 기준으로는 꽤나 높은 편에 속하죠. 그 다음은 교체형 배터리 시스템. 사용자가 손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배터리 교체형 헤드셋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닌데 터틀비치는 처음일 겁니다. 제품 가격은 39만 9천 원, 약 40만 원입니다. 용감하죠? ANC 기술이 적용된 다른 무선 게이밍 헤드셋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갭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가격과 국내 출시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그렇게 낮지 않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간 터틀비치가 내놨던 헤드셋들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덜 게이밍스럽죠. 저는 조금 더 특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깔끔함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합니다. 충분히. 탈부착형 마이크가 적용됐고요. 위로 들어 올리면 음소거 다 아시죠? 참고로 마이크를 제거했을 때는 이 내장 마이크로 전환됩니다. 이 조작계는 우측 이어컵에 모두 몰려 있고요. 살짝 안쪽에는 전원 버튼을 포함해서 총 3개의 버튼이 나열됐어요. 버튼의 위치가 살짝 흥미롭죠?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어요. 고작 이 버튼 3개가 전부인가? 당연히 아니죠. 이 바깥쪽 부분에 터틀비치 로고가 담겨있는 모드 버튼, 볼륨 조절은 휠 타입입니다. 마치 엑스박스 헤드셋처럼 말이죠. 그리고 모드 버튼, 휠은 사용자가 몇 가지 기능으로 따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역시 이 누름 순서에 따라서 여러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보다시피 허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억스 포트가 없어요. 오직 무선 연결만 가능합니다. 대신 이전처럼 2.4GHz 블루투스 듀얼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PC, 콘솔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전화 통화까지 할 수 있는. 배터리는 좌측 이어컵 커버를 열어서 교체합니다. 마그네틱 방식이고요. 그냥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빼고 끼면 됩니다. 이게 적응이 되면은 그냥 착용한 상태로 바로 수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이크를 뜯잖아요. 그럼 마이크 이 포트가 남잖아. 이 부분을 이 커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닫는단 말이에요. 디지털 카메라처럼 이 커버가 대롱대롱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빠지진 않지만 힘을 줘서 빼는 게 아닌 이상 어쨌든 요 부품, 요 파츠는 좀 분실 위험이 있죠. 조심해야 돼요. 헤드밴드 길이 조절은 제법 타이트합니다. 힘을 살짝 줘가지고 늘려야 되고 지지대는 역시 금속이에요. 이어컵은 회전형 관절이 적용됐고 덕분에 착용 시 귀를 완벽하게 감쌉니다. 이어패드 소재는 인조 가죽이고 이번에도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어패드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700이처럼 이번에도 이 터틀비치의 글래스 릴리프 시스템, 안경 착용자들을 위한 프로스펙스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700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어패드 안쪽 면에 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당겨서 약간 좀 이 틈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프로스펙스 기술로 인한 편안함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헤드밴드 장력은 적당한 편이고요. 회전형 이어컵으로 인해서 이 장시간 착용에도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물론 게이밍 헤드셋 최고의 착용감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무게 때문입니다. 마이크 포함 약 418g, 미 포함 약 403g으로 일반적인 하이엔드 게이밍 헤드셋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헤드밴드의 이 가로 크기가, 길이가 제가 갖고 있는 헤드셋들하고 비교를 하면 좀 긴 편에 속해요, 이게. 그래서 착용했을 때 여백이 좀 남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무게 배분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헤드 쿠션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두껍다는 느낌이 없죠. 그런데 무게가 400g인데도 장시간 착용 시 이 정수리 압박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702보다 착용감은 더 좋다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가벼운 헤드셋을 원한다. 그렇다면은 더 낮은 사양, 더 저렴한 게이밍 헤드셋을 보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최대 25dB의 소음을 감쇄해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저도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게이밍 헤드셋을 지금까지 뭐 2개밖에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보다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게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늘 자신들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업계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 제조사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이 40만 원대 하이엔드 블루투스 헤드폰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고 그저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은 제 역할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NC는 무조건 켜야 돼요. 터틀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702도 그랬지만 안경 착용자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손쉽게 탈거할 수 있는 이어 패드, 이걸로 인해서 착용감을 살리는 대신에 이 차폐력이 희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캔 적용 유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스텔스 프로에 이 ANC 기술이 응용된 것은 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모바일 앱, PC 소프트웨어로 노이즈 캔슬링의 그 강도는 레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소음 듣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부 마이크를 활용해서. 이거는 뭐 일반적이죠. 스텔스 프로가 좀 장기능이 좀 많아요.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은 거죠. 앱 화면 보세요. 굳이 이 기능들을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사람이라는 게 있으면 씁니다. 그런데 이전 702 모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조금 이상한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못 느끼시겠어요? PC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PC, 서로 따로 놀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제품을 설정하면 PC에서도 바로 연동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이렇게 4PS, 4Xbox 타이틀을 달고 있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들은 보통 PC 소프트웨어가 없거나 있어도 상당히 간결합니다. 사용 중에 별다른 버그라든지 롤백되는 그런 현상도 경험할 수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운드 표준 프리셋은 이전과 다름없습니다. 시그니처 사운드, 저음 부스트 등등 4가지 항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용자 EQ 커스텀을 지원하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2.4GHz, 블루투스, 마이크 3가지 항목 모두 따로따로 EQ 설정이 가능합니다. 온보드 저장이에요. 세부적으로 이 제품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스텔스 프로가 갖는 숨겨진 강점 중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런 이유로 약점도 하나 생겼어요. PC든 모바일이든 연결될 때 일반적인 헤드셋들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조금 더 느려요. 그리고 PC 소프트웨어는 따로 화면을 늘리거나 레이아웃을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PC 소프트웨어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앱에는 가상 서라운드 옵션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친구가 입체 음향을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터틀비치도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연결했을 때 입체 음향을 사용할 수 있다. 3D 오디오를 대응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PC로 연결했을 때는 저는 이제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윈도우 소닉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사용했고요. 교체형 배터리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선 송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충전 스테이션과 함께합니다. 중간에 LED 띠를 두르고 있죠. 제품 연결 상태, 배터리 음량에 따라서 파란색, 빨간색 등으로 점등됩니다. 플랫폼 스위치로 용도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기본 2개가 제공되고 배터리 용량은 850mAh입니다. 느낌 오시죠? 한 번 충전으로 하나당 약 12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측정한 값이고요. 최근 출시되고 있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들을 생각하면 배터리 수명이 그저 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제품이 더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빠른 배터리 수압으로 수명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터리 수명에 대한 아쉬움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무선 제품들은 쓰다 보면 깜빡하고 충전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방전되면 이제 케이블을 꽂아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수압이 가능한 제품들은 좀 그런 불편함에서 해방될 수 있죠. 배터리는 결국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형태의 제품은 확실한 좀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 배터리 약 2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만 한 4천 원? 5천 원? 그 정도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터틀비치 제품은 스텔스 700 젠2 맥스 700으로 처음 입문했습니다. 꽤나 균형 잡힌 소리, 적절한 타격감, 기대 이상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소리였어요. 훨씬 가볍게 봤다는 건데 정반대였던 거죠. 그리고 이번 스텔스 프로는 그 702보다 더 무겁습니다. 제품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의 무게감을 말하는 겁니다. 게이밍 헤드셋으로서 소리의 직진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꽉 차 있습니다. 소리가 꽉 차 있어요. 심심하지 않습니다. 과장을 조금 더하면 진동 모터가 없는데 모터가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재밌다는 거죠. 702와 비교했을 때 저음이 티나게 깊고 고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좋아했던 게이밍 헤드셋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옛날 헤드셋보다는 훨씬 이제 깨끗하죠, 소리가. 최근 출시되고 있는 헤드셋들이 조금 심심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런 걸 더 좋아해요. 대신 이제 중고음역대는 EQ 조정으로 살짝 좀 낮춰주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게임들을 좀 플레이해 봤는데 엑소 프라이머리라는 게임을 좀 예로 들어 볼게요. 겉보기보다 굉장히 가벼운 캡콤 신작입니다. 그만큼 게임 소리도 굉장히 가볍고 난잡한 편이에요. 5명이 총을 계속 쏘는데 이게 트래블을 낮추지 않으면 귀가 따갑더라고. 엑소 프라이멀과 좀 반대되는 분위기의 게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 4, 파이널 판타지 16,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6. 이건 좀 비슷한가? 어쨌든 그런 게임들을 즐길 때는 이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려줍니다. 재밌는 소리를 들려주죠. 현장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스트리트 파이터 6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을 실행하자마자 처음부터 클럽 음이 막 쿵쩍쿵쩍 나오잖아요. 그때 이미 끝났어. 오, 좋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재밌어요, 헤드셋이. 게이밍 헤드셋을 구매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사운드 플레이를 위해서 사실 헤드셋을 구매하진 않거든요. 게이밍 헤드셋을. 제가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고집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저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고가의 게이밍 기어를 구매하지 않아요. 게임을 보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게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텔스 프로는 거기에 저는 딱 맞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터틀비치는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어떤 건지, 어떤 소리를 원하는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플레이를 고려한다면 저는 이 가격대의 제품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프리라는 게 결국에는 발소리와 총성, 이게 얼만큼 좀 디테일하게 잘 들리느냐, 그 부분들이 잘 들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느 음역대에는 좀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제품으로 굳이 소리를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게임을 즐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스텔스 프로도 슈퍼 휴먼 히어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 플레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적의 발소리가 잘 들리는 건 좋은데 역시 소리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냥 사운드 플레이만 본다면 그냥 이전 700이 스텔스 700 젠2 맥스 모델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마이크, 원활함, 노이즈 게이트는 10%. 내장 마이크, 외장 마이크가 아니라 현대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신화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의 종교와 정치 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신화로 만들어지게 된 생성 원리를 탐구한다. 현대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신화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 그리스의 종교와 정치 제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신화로 만들어지게 된 생성 원리를 탐구한다.
내장 마이크는 확실히 내장 마이크의 그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외장 마이크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준수한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역대급 헤드셋 마이크 품질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 역시 사용자 튜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마이크지만 또 다른 느낌의 또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꽉 찬 게임 사운드, 부족한 패시브를 액티브하게 막아버린 노이즈 캔슬링, 내일이 걱정 없는 배터리 교체형 디자인,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과 궁합을 고려한다면 눈여겨볼 만한 하이엔드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터틀비치 스텔스 프로. 그런데 하이엔드 헤드셋이라고는 하나 LDEC과 같은 코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SBC뿐이에요. 고로 고해상도 음원 재생과 게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폭넓은 사용자 커스텀을 바탕으로 하는 이 재미있는 게이밍 사운드를 맛보고자 한다면 저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아쉬운 점은 국내에는 스텔스 프로 4PS 플레이스테이션 버전만 출시됐다는 거예요. 엑스박스 버전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4 엑스박스는 없어요. 아무튼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어디 뭐 청음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곳이 있다면 직접 한번 착용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이밍 헤드셋들 최고 비싼 게 38만 원이거든요. 얘가 만 원 더 비싸. 제일 좋아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50만 원짜리 헤드셋은 어떨까? 5, 60만 원짜리 헤드셋이 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